자, 그 40페이지 지금 하고 있죠. 그 하단을 보시면 양갈이 이번에 부정행위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3번하고요, 4번 말씀드리고요, 7번 말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기하고 진폭, 여러분 주기하고 진폭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네, 그래서 주기가 좀 길다. 뭐에 비해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약 2배. 다 통계치입니다. 진폭은 크다 이렇게 됩니다. 크다는 표현을 저점 깊고 정점 높다 이런 표현으로 하게 되면 진폭이 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타선 기간이 길어서 그렇다. 타선 기간이 길다. 타선 기간이 길다. 뭐예요? 굼뜬다는 거예요. 반응이 빨리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수요와 공급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자, 일반 재화에 비해서 양변화가 크지 않았죠? 비탄력적이었죠? 굼뜬다는 거예요, 굼뜬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볼게. 아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한 특수 부분이라 하지 않았어요? 맞잖아요. 근데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고 진폭이 더 크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봅니다. 지금 모퉁이 도는 차를 한번 생각해봐요. 경차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샥 돌죠? 예전 티코는 어때요? 왼쪽이 흰 장갑 끼고 땅 짚고 돌아야 돼. 그래도 그 티코 잘 나가더라고. 제가 그 생애 첫 차가 중고 티코였어요. 참 좋은 차입니다. 잘 나가. 너무 가벼워서 혼자 들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쫙 이렇게 껌 있는 데 가면 안 돼요. 붙어서 바퀴가 안 떨어진다고.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참 그 귀여운 차. 뭐 그런 것은 모퉁이 돌 때 금방 돌아요. 근데 대형 트레일러는 어때요? 멀리 돌겠죠? 굼떡. 그거 비슷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액이 더 크다? 주기가 더 길고 진폭이 더 크다? 자, 봐요. 여러분 전체가 이번에 모의고사를 봤어요. 전체 평균은 40점 나올 수 있지만 이분만 딱 평균을 냈을 때 70점일 수도 있잖아. 지금 이해했어요? 자, 이분을 포함해서 전체 평균은 40점이지만 이분만 딱 떼서 평균을 내면 뭐 80점, 70점이 될 수가 있다니까? 지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가중평균이라고 그랬죠? 평균값으로 봤을 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선생님 분명히 일반 경기 일부분인데 어떻게 주기 진폭이 더 크냐고 이런 질문을 이제 하지 말라고. 질문을 차단하는 자. 자, 그렇게 좀 아시고 나머지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41페이지 보시면 일반 경기 대비한 부동 경기 순환의 유형이 나와 있죠.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경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경기가 바닥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일반 경기가 여기 있다 치겠습니다. 일반 경기가. 근데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하고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앞서갈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간다. 그럼 뭐예요? 역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 경기 대비해서 경기 순응적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순행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 경기 역행적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행범이 체포를 당했어요. 그럼 경찰이 끌고 가는데 잘 따라가면 체포에 순응하는 거죠. 그런 거죠. 같이 같은 방향으로 하면 순응이라고 그래요. 순응. 근데 앞서갈 수도 있고요. 같은 수준일 수도 있고요. 뒤처질 수도 있고요. 이건 역행밖에 없어요. 역행 또는 역순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행, 선순환, 전순환, 동행, 동시순환, 병행, 후행, 후순환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고속도로를 나갑니다.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운전하면서 보면 나보다 앞서가는 차 있죠? 선행한다고 해요. 선행한다. 옆에 같이 가고 있는 같은 차, 서로 다른 차선에 같이 가고 있으면 동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뒤따라오는 차는 후행, 거꾸로 오는 차는 역행하는 거지. 그 차가 이쪽 선으로 넘어오면 역주행이 되는 거죠? 역주행. 여러분 역행하고 있는 반대편 차선의 차를 보고 앞서간다 뒤서간다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역행이 역행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선행, 선순환, 전순환은요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이 그럴 수 있어요. 공공개발 사업. 자, 우리나라 뭐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4대강 사업이 정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면 선순환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효과가 크지 않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 우리 1930년대 대공황 타개하는 방법으로 땡공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었다고요. 공공지출을 많이 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 경기가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중요한 게 동행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반 경기가 좋으면 기업용 부동산도 경기가 되게 좋아요. 우리가 주상공을 이렇게 나눴을 때 기업용 부동산이 상업용, 공업용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일반 경기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같은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입장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금융기관이에요. 자, 금융기관은 낮은 예금이자 주고 자금을 조달해서 높은 이자를 받아서 A대차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자를 먹고 살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 경기가 좋아요. 그러면 저 상업용이나 공업용에 관련된 자금 수요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이자를 높이 불러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자금 대출금리는 되게 저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금융기관이라면 누구에게 돈 빌려주겠어요? 예. 옆에를 갖다가 이렇게 합니다. 신용의 유용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금을 대출해 주면 수익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자금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진등 자금이 이쪽으로 다 쏠리게 되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죠. 주거용 오히려 그래서 역행이에요. 반대로 일반 경기 나쁘잖아요. 그럼 여기 돈 빌리는 사람도 없고요.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자 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럼 사람들이 이제 어떤 데 눈을 돌리냐면 차라리 이 주택 등에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여기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 나쁠 때 주거용 부동산의 투기가 많이 난 이유가 그런 거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정부가 그때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만약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주거용이 투기가 많이 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건 역행이에요. 역행.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기 그러면 어느 지역별 경기만을 말하거나 어떤 특정 부분만을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가중평균하게 되면 자 전체적, 평균적 그냥 부동산 경기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뭐 하더라? 후행하더라. 자 봐봐요. 자동차가 가는데 상업용, 공업용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같은 수로 가고 있고요. 주거용 부동산은 뒤에서 끌어당기는 거라고 봤죠. 자동차가 빨리 가, 늦게 가, 후행 이렇게.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후행 이렇게 합니다.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게 딱 이 부문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상업용, 공업용으로 뭐예요? 동행, 동시순환 해야 되고 만약에 주거용 그럼 뭐라고요? 역행, 역순환 해야 돼. 왜? 역행하면 죽어. 알았어요? 뭐 하면 죽어? 역행하면 죽어. 이렇게 기억하세요. 주거용 부동산 역행한다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봐봐요. 방금 그 살펴본 걸 바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왼쪽 다시 봐봐요. 40페이지 왼쪽에 동그라미 2번 찾아나요? 네. 전체적 평균적 부동액인 일반 경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후순환적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 봅니다. 오른쪽 페이지. 부문별로 일반 경기와 병행하거나 역행할 수도 있다. 네, 병행은 동행하고 비슷한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좀 아시면 되겠고. 자, 그래. 여기까지 이렇게 했고. 그러면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 너 얼굴이 요즘 완색이 안 좋아? 그거 보고 너 어디 안 좋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측정 지표를 첫 번째 이제 건축량을 쓰기도 하고요, 거래량을 쓰기도 하고, 가격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량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 면적, 그 다음에 뭐 착공량, 완공량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뭐 허가를 받게 되면 바로 착공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되게 이건 선행지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착공량이 좀 중요한데요.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착공해서 건설을 하고 있으면요, 거기 고용된 사람들이 있고 월급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한참 뒤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후행한다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착공량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건축량의 대표는 되게 건축 착공량을 많이 사용하고, 이 건축량은 어떤 특징이냐면 공급 지표 역할을 해요. 시장에서 부동산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공급. 근데 공급을 했는데 수요자가 없다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거래량은 수요자가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 이건 수요 지표로 보는 거예요.
수요지표. 거래량 무슨 지표로 본다? 수요지표. 그리고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요. 동행지표로 봅니다. 동행. 그래서 착공량하고 저 거래량 이게 상당히 많이 좀 쓰이고 이제 가격이 좀 약간 문제예요.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되게 경기가 좋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을 띠는 것은 동의할 수 있어요. 이건 대부분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높은 걸 보고 경기 좋다고 판단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인정하는데 이건 의문이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건축비가 상승하면 부동산 분양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고 경기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생각보다 착공량이 적지 않고 거래량도 적지 않고 그러면 적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투기 세력이 개입되면 거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거품 가격. 뭐 이런 가격을 보고 경기 좋다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가격은 안정돼 있는데 거래가 빈번해. 하루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10건씩 있나? 중개사무소에서. 양타. 전문 용어입니다. 양타가. 여러분 중개부서는 양쪽에 받을 수 있죠? 그거 혹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하면 얼마나 좋게요. 여태는 경기가 뭐 안 좋은 거예요? 가격은 안정돼 있지만 거래가 빈번한 건 좋은 거 맞죠? 엄청난 거 10건이면 거의 중견기업이야. 그 정도면 집도 바뀌고 차도 바뀌고 막 그래. 뭐 또 바꾸고 싶은 거 있어요? 웃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럼 웃지? 이상하게 웃고 그러네. 자, 그래서 이 가격 지표는 좀 조심해야 한다. 다시 한번 경기가 좋아서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는 있지만 단지 가격이 높은 걸 보고 경기가 좋다는 건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주지표로 쓰는데 주지표 또는 중심지표로 쓰는데 이건 보조지표로 활용을 한다. 이해하셨습니까? 보조지표로. 그래서 그 내용이 뭐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제가 뭐 적어놨을 거예요. 거기 밑에 봐봐요. 3번 가격. 부동 가격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유의사항. 부동 경기가 좋아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있으나 가격이 상승해도 부동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기타 뭐 선행 지표도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희한한 걸 하나 더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썩 좋은 건 아닌데 말입니다. 봄, 가을, 이사철 때 전세 가격 집값 막 상승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시즌al variation이라고 합니다. 계절적 변동. 여러분 계절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요. 매년 한 번 이상 반복되어야 계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험 지문에 금년 5월을 기점으로 회복기에 들어섰다 그러면 금년 5월을 지칭하는 거지 매년 5월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절적 변동이 아니다. 시험 지문이 나올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이런 표현이 있나요? 한 장 넘겨봐요. 그런 사례가 봄, 가을, 이사철, 방학. 이건 확실하게 계절적 변동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특정 연도에 5월 그러면 5월은 장미축제 계절 변동 그러면 안 돼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어때요? 우리 경기가 부동 경기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어때요? 성장할수록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게 그래도 활발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추세적 변동 또는 장기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그 후쿠시마 지금 뭐 사람이 거의 살지 않죠? 뭐 때문이요? 원전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거 뭐예요? 자연재해,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을 랜덤 체인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주의할 게 랜덤 체인지 번역을 3가지 다 출제했어요. 거기 봐봐요. 제목 봐봐요. 3번 뭐라고 돼 있어요? 무작위적 변동, 불규칙 변동, 우발적 변동 3가지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학교는 약간 그렇습니다. 영어를 번역할 때 어떤 학자는 우발적, 어떤 사람은 불규칙적, 어떤 사람은 뭐 무작위적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2번이나 출제된 게 뭐가 있었냐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 여러분 우리 분양상한제라든지 무슨 대책 이런 거 발표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뭐에 해당돼? 무작위적 변동, 불규칙, 그 다음에 우발적 변동이다. 그래서 꼭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예상치 못한.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아까 우리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런 순환적 변동도 있는데, 그죠? 이런 무작위 변동, 불규칙 변동, 그리고 장기적 변동, 계절적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순환 주기는 그
그 순환 국면 그 주기는 명백하거나 일정치 않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41페이지 다시 가봐요. 41페이지 꼭 동그라미 7번 있나요? 타선 기간이 길고 주기 순환 국면이 그 다음 뭐로 돼 있어요? 명백하거나 일정치 않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명백하거나 일정치 않다는 표현은 명백하고 일정하다의 반대말입니다. 아셨죠? 명백하고 일정하다의 반대말. 명백하거나 일정치 않다. 알겠죠? 네. 명백하다, 일정하다 그럼 틀려요? 틀려요. 아닙니다. 그럼 자, 시험 지문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일반 경기의 경기 변동과 달리 부동산 경기 변동은 그 순환 국면이 주기 순환 국면이 명백하고 일정하다. 그러면 X죠? 그런데 해설을 이렇게 다른 책들이 있어.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 경기는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치 않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일반 경기는 순환 국면이 명백하고 일정하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 그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해설을 잘못하면 그 오해를 안 나와 이게. 실제로 그 이상하게 다뤄놓은 해설도 있고 그래. 주요학에서 일반 경기도 부동 경기처럼 마찬가지로 순환 국면이 명백하게 일정치 않습니다. 지금 11시 20분인데요. 1시간 뒤에는 몇 시 몇 분이에요? 12시 20분이지. 근데 연구해 안 해? 1시간 뒤에 몇 시 몇 분인지를 연구를 해? 아니 명백하고 일정한데 왜 연구를 해? 할 필요 없지. 아침에 해 뜨고 밤이 되면 해지고 그거 누가 알아? 다 알지. 누가 몰라 다 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은 명백하고 일정하다면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누가 그걸 연구를 합니까? 다 아는 사실을.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40페이지 가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해설이 있을까봐 40페이지 찾았어요? 그 그림 밑에 봐봐요. 동그라미 2번 봐요. 밑에 다이아몬드 보여요? 일반 경기 주기 순환 국면은 명백하게 일정치 않다. 이는 부동산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해하셨나요? 오직하면 적어놨겠냐고 거기다가. 시중에 그 이상한 책들이 많아서 또 그것도 질문 들어와서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면 이거 야 수험생들 잘못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걸 또 알겠네. 나는 알지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아니잖아. 그죠? 질문 좀 많이 해요. 저 질문 받길 좋아한다니까.